극한이 앞에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극한의 부정형으로 나올 때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미분계수로 나올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앞으로 둘 중에 뭐로 풀지, 부정형으로 풀지 아니면 미분계수로 풀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식의 형태 자체가 지금처럼 얘는 누가 봐도 미분계수식이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그냥 미분계수식 그 자체로 나오면 고민할 게 없어. 그건 고민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식이 막 뭔지 미분계수로 풀어야 될지 부정형으로 풀지 모르겠을 때만 좀 고민을 해서 푸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분계수로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 H로 표현이 된 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얘는 뭐로 수렴할 것이다? F'1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놓고 그 앞에 붙는 개수가 몇인지를 따질 때는 뭐만 본다? H만 봐라. 그럼 2H분의 H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그냥 2분의 1이 앞에 개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F'1이 6인 거니까 F'1은 뭐인 것이다? 12인 것이다 라고까지 저번 시간에도 다 설명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F'1을 구하겠다고 이제는 미분계수를 F'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또는 쟤를 다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구한다? F'1은 그냥 미분해서 대입한다. 그러면 fx가 얘니까 f'x는 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a가 될 거고, 맞죠? x제곱 미분하면 2x, ax 미분하면 a인 거니까. 근데 f'1은 그럼 저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된다? f'1은 2 플러스 a가 된다. a는 10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라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 거 보시면 뭐라 쭉 나와 있고, 얘 같은 경우엔 그럼 뭐가 될 것이다? f'2가 될 것이다. 왜?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f'2로 통일돼 있을 거고, 그 다음 h분의 h니까 그냥 1인 거죠. 그치? 그래서 f'2가 1이구나 미분해서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대입하시면 끝나면. 근데 3번에 뜬금없이 요런 애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얘는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쟤는 미분계수의 형태가 아니야. 3번 문제 보면. 맞죠? 3번 문제 보면 쟤는 누가 봐도 미분계수의 형태가 아니야. 뭐로 풀어야 될 것처럼 보여. 0분의 0꼴의 부정형으로 풀어야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0분의 0꼴의 부정형, 저번에 이제 한번 봤던 거죠. 0분의 0꼴의 부정형은 어떻게 풀어 우리? 인수분해를 해서 풀거든? 맞죠? 인수분해를 해서 위아래 똑같은 분자분모에 똑같은 인수가 있을 것이고, 그걸 약분해서 남는 걸 본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좀 더 크게 써보면 x-1분의 x 9제곱인가요 저거? x 9제곱에 마이너스 5x 세제곱에 플러스 10x 마이너스 6이야. 얘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맞죠? 여기다 1 넣으면 0 돼요? 1 넣으면 0 돼요? 그럼 얘를 지금부터 인수분해 할 거야? 9차식인데? 그래서 이것처럼 분명히 0분의 0꼴이야 식 자체는. 그리고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얘가 9차식이지 않느냐. 그럼 9차식을 직접적으로 인수분해를 못할 거다라는 거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시키겠냐라는 거라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100차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심하면.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100차식이.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그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x 100제곱 더하기 x 99제곱 이런 식으로 모든 개수가 1인 애가 나온 적도 있었어. 학교 시험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 분자 전체를 그냥 fx로 치환해버려. 결국 x에 대한 식일 거니까.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 fx라는 식은 1 넣으면 몇이라고? 이 fx라는 식에다가 1 넣으면 몇이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f1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0인데? 그럼 얘는 그냥 뭐야? f'1의 정식이죠. 답은 뭐다? 얘 미분해서 1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0분의 0꼴인데 그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분자를 fx로 치환해서
우리가 미분계수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분계수식을. 됐나요?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그거를 뭐 예전에는 로피탈 정리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쓰면 안 됩니다. 로피탈 정리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그렇게 뭐 유용한 것도 아니어서 로피탈 정리는 안 쓰는 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215번 같은 거는 215번 같은 거 얘가 n차식이잖아. 맞죠? 그치? 그럼 n에 따라서 식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분자를 fx로 방금처럼 분자를 fx로 치환해서 미분계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규칙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발전 문제도 보시면 우리 이거 앞에서 했던 거예요. f가 있는데 그 f에 뭐가 들어가 있어? n분의 3, 정확히 n분의 1이 들어가 있지? 그런 경우에 뭐 하자? n분의 1을 치환하자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가네? 그럼 n분의 1은 어디로 가겠네? 0으로 가겠네? 그러니까 n분의 1을 h로 치환해서 보시면 미분계수식으로 바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앞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맞풀기 느낌 6번 미분법의 항등식에서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2차 함수 fx가 저렇게 돼 있다. f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1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1번은 2차 함수가 저렇게 있고 우리 2차 함수는 개수가 총 3개잖아. ax제곱 bx 플러스 c니까 개수가 총 3개지. 근데 지금 값이 함수값이든 뭐 미분계수든 뭐든 간에 3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끝나요. 그래서 1번은 중요한 게 아니고 2번을 보시면 2차 함수 fx가 있다. f0은 1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라고 돼 있죠. 만족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 f0이 1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풀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풀면 돼? 얘를? 사실 지금처럼 2차 함수라고 주어졌잖아. 맞죠? 만약에 제가 2차 함수인지 뭔지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2차 함수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기 0 넣었을 때 1이지. 0을 넣겠다는 건 상수항을 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상수항 1인 거예요. 0 넣으면 이제 x는 다 지워질 거니까. 그 다음 보시면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2에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1 플러스 3x는 x 플러스 2에 f'x니까 얘 미분해 보시면 f'x는 2ax 플러스 b죠? 맞지? 그러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2에 2ax 플러스 b다. 근데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일 것이다? 항등식일 것이다. 전개하시면 같아야 된다. 해서 푸는 건데 얘가 이제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2차 함수라고 안 나와 있는 문제도 있어. 항등식에서. 우리가 사실 그런 걸 1학년 때도 접해요. 1학년 때도. 그래서 혹시 밑에 문제가 그러니까 219번에 이거 그냥 전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219번 문제 219번 문제 219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가 있는데 쟤래요. 쟤를 만족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얘는 얘래. 그러면 지금처럼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그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얘는 지금 다항함수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못 풀어. 그렇게 못 풀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또는 다항함수와 항등식이 같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차수부터 찾아야 돼. 차수부터. 정확히는
최고차항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해. 1학년 2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항등식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계속 내가 연이어서 여러 번 얘기하는 앤데, 다항함수와 항등식이 지금처럼 나와 있다. 또는 어떤 함수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전에는. 그랬을 때는 뭐 하자? 최고차항을 보자. 왜? 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fx가 최고차항의 수가 1인 다항함수니까 몇 차인지 모르니까 내가 x의 n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최고차항만 보는 거야, 최고차항만. 차수만 찾는 거야.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이 뭐겠니? 얘를 미분한 거니까 n, x, n-1제곱이겠죠. 따라오셨나요? 괜찮니? 그럼 이 두 개를 곱했어. 이 두 개를 곱했어. 그럼 뭐가 돼? n, x의 2n-1제곱이 되겠죠? 우리 똑같은 거 곱하면 이거와 이거 더하는 거니까. 근데 우변의 최고차항이 뭐니? 2x 세제곱이죠. 그럼 n은 몇인 거야? n은 2인 거야. n이 2니까 x제곱인 거고, 그러면 fx는 2차 함수인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x는 x제곱에 우리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위의 문제는 정말 그냥 완전 개념 문제인 거고,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식을 세워서 대입하자라는 그냥 개념 문제인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어떤 다항함수가 있대, fx가. 근데 얘를 성립을 한대. 근데 얘를 보고 fx가 몇 차구나가 안 보인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따져야 된다고. 왜? 함수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고 다항함수라고 돼 있고 모든 실수 x, 즉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그럼 내가 fx의 최고차항을 x의 n제곱이라고 두자라는 거라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x n제곱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거기다 2를 곱했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2ax n제곱입니다. 최고차항이 2를 곱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f'x인데 fx의 최고차항이 ax n제곱이죠? 맞죠? 그러면 그걸 미분한 f'x는 anx n-1제곱이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여기 x-1을 곱했으니까 x와 얘가 곱해지면서 최고차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변에서 만들어지는 최고차항은 뭐야? 여기다 x 곱한 거니까 anx의 n제곱이 돼요. 그럼 얘와 얘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n은 몇일 것이다? 2일 것이다.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것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 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항등식이야. 항등식인 이유는. 근데 우변에 지금 뭐가 있니? x-1이 있죠? 그럼 좌변에도 x-1이 있어야겠죠? 또는 우변에 1 넣으면 몇이니? 0이죠? 그럼 좌변에 1 넣어도 0이죠? 그러니까 fx는 뭐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얘를 x-1 곱하기 ax 플러스 b라고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2차 함수일 거니까 1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둘 다. 그럼 미지수가 하나 줄고 시작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계산이 좀 더 편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무작정 나는 식을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특히 이제 너네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엄밀히 따지면 교육과정상에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존재하지 않아. 엄밀히 따지면. 근데 만약에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으면 문자가 3개가 되잖아. 그래서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문자가 3개를 넘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괜히 트집 잡히거든. 교육과정상에 없다고. 그리고 원래 수능에는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걸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자를 3개까지 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문자를 3개까지 안 써도 풀 수 있는 문제만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굳이 이렇게 다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를 줄이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부터 ax제곱, 특히 이제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 나오면 4차 함수는 문자 5개야. ax 4제곱부터 시작해서 ax 4제곱, bx 3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야. 5개를 설정하는 문제 없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풀리겠지, 풀리기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줄이는 방식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턱대고 다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뭐 7번에 미분계수와 대칭인 함수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이것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뒤에 가서 또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보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고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 함수다, 또는 원점 대칭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고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항함수 중에서도 y축 대칭인 함수가 있고 원점 대칭인 함수가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아직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 그런데 다항함수에서는 다른 말도 있는데 어떤 함수라고도 부르냐면, 우함수를 y축 대칭 함수를 짝함수라고 부르고요, 원점 대칭 함수를 홀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y축 대칭 함수는 짝수항만 있습니다. 차수가. 원점 대칭 함수는 홀수항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y축, 다시 2차 함수 fx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러니까 y축 대칭은 우함수고 우함수는 짝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뭐다? y축 대칭 함수는 fx는 짝수항만 존재해. 그러니까 홀수항이 없어.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어. 또 3차 함수인데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함수는 홀함수, 즉 홀수항만 존재해. 그래서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2개 정도는 그냥 저렇게 설정해도 상관없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정보들을 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뒤에 가서 어차피 3차 함수에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원점 대칭은. 알겠죠? 이거는 이 정도만 할게요. 얘네들 그냥 대입하면 A, B 나오는 거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그냥 시그마 계산이니까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맞풀기 읽긴 8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연속해서 설명했던 걸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수투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가면서 사실 앞에 거를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뒤에 걸 하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하는 거다 보니까 뒤에 문제 풀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앞부분 개념들이 나오면 내가 계속 언급하면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제 연속을 왜 얘기하느냐. 우리 연속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었어. fx가 둘로 쪼개져 있다. 둘로 쪼개져 있는데 얘는 x 플러스 3이고 얘는 2x 플러스 b다. 근데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다. 그럼 얘가 1에서 연속인지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어? 1을 위에다가 집어넣고 밑에다 집어넣어서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연속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따져야 돼. 근데 얘는 어차피 우극한과 함수값을 담당하는 애고 얘는 어차피 좌극한을 담당하는 애니까 여기다가 위에다가 1 넣고 밑에다가 1 넣어서 둘이 같으면, 즉 여기다 1 넣으면 4고 여기다 1 넣으면 2 플러스 b니까 이 둘이 같으면 연속이다. 그래서 b가 2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잘 봐. 봐봐. fx가 있는데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미분 가능하다의 첫 번째는 뭐다? 연속이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다? 뾰족점이 아니다. 얘를 예전에는 한자로 첨점이라고 불렀는데 뾰족점이 아니다 라는 거야. 뾰족점이 아니다. 뾰족점이 아니란 말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라는 거예요. 정석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연속이니까 이제
좌극한 얘고, 우극한과 함수값이 얘고, 그럼 우리 연속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 위에다 1 넣고 밑에다 1 넣어서 같다 라고 보는 거라고. 그럼 위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요. 얘가 좌극한이고요. 밑에다가 1 넣으면 2 플러스 b 플러스 4고요. 얘가 우극한과 함수값이고요. 이 둘이 같으면 연속이야. 그럼 1번이 해결이 돼. 2번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였어?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일 때, 또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일 때 해서 미분계수 식을 세워서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맞아.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1에서 미분 가능한지 보는 거잖아. 맞죠?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f'1이 존재하냐 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1보다 작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1보다 커.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죠. 맞죠? 그러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는 미분 가능해. 맞는 말이니? 맞는 말이에요. 그 경계값에서 모르지만 각각은 된다고. 다항함수들이니까. 그럼 내가 얘를 미분을 해볼게. 각자. 그럼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겁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얘를 미분해보면 4x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고 얘는 x가 1보다 클 때야. 여기 등호 쓰시면 안 돼요. 왜 1에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 거야. 여기에 등호가 있다는 건 미분계수 존재한다는 소리야. 얘가 무슨 미분계수? 얘가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1보다 작다 크다니까. 그럼 우린 그 두 개가 어떠면? 같으면 미분 가능이죠. 그럼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같으면 미분 가능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여기다 1 넣으면 4 플러스 b여서 이 두 개가 같으면 미분 가능해요. 왜? 위에 게 좌미분계수, 밑에 게 우미분계수니까. 그럼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미분 가능, 저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미분 가능성을 딸 때 뭐 하면 돼? 위아래 1 집어넣어 보시고요. 경계값 집어넣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미분해서 한 번 더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은 이 정도. 그래서 사실상 도함수의 연속과 미분 가능하다 맞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f'x가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소리고 연속이다라는 소리가 그래프가 연속돼 있다, 붙어 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렇게 어떻게 한다? 미분 가능성 따질 때 집어넣고 미분해서 집어넣고 끝입니다. 두 단계만 하면 돼요.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방금은 내가 이제 막 개념을 설명하려고 복잡하게 한 거고 224번에 미분 가능하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두 단계만 거치면 끝난다. 첫 번째 연속. 연속은 위아래 2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4 플러스 2a 플러스 2는 4 플러스 b. 두 번째 미분.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얘 미분하면 2. 그 상태로 2를 한 번 더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2. 끝입니다. 두 개 연립하시면 답이에요. 결과만 보면 이렇게 푸시면 끝나요. 알겠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너는 일단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야 우리가 개념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앞에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우리 내신 대비 할 때는 결과만 알면 되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일단 넘어갑니다. 9번은 넘어가요. 9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우리 너네 그 1학년 때 했던 나머지 정리 기억나니?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를 미분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뭐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나머지 정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거 좀 외우지 말고
알겠죠?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나머지 정리로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개념은 보면 괜히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보지 말고. 마플 개념기 1번 볼게요. 마플 개념기 1번에 x200제곱 마이너스 저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x-1의 제곱으로. 그럼 우리 이거 1학년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x200제곱에 마이너스 200x제곱에 플러스 px 플러스 q가 있는데 걔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써요. 맞죠? 그래놓고 x에다 뭐 집어넣어? x에다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죠? 기억나? 이렇게 써놓고 뭔가 나누어 떨어진다 아니면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집어넣는다니까 그냥 x에다 1?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1-200 플러스 p 플러스 q고 그게 0이다. 이렇게 되지? 그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미지수가 2개잖아. 그럼 식이 1개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1학년 때는 이 식을 가지고 p 플러스 q가 얘 넘어가면 199니까 p는 뭐 199 마이너스 q다 해가지고 막 되게 복잡한 식을 풀어. 왜?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식을 하나 더 찾기가 되게 편해 이제. 왜? 미분을 배웠거든? 그럼 이 식을 그냥 통째로 미분해버려. 이 식을 통째로 미분하면 어떤 식이 되느냐? 200x의 199제곱 마이너스 400x 플러스 p가 되고요. 좌변 미분하면. 우변 미분하면 이거 얘들아 곱미분이야. 곱미분이야. 근데 곱미분이 x-1 곱하기 x-1 곱하기 qx라는 애야. 3개짜리 곱미분이야. 알겠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몇이니? 1이죠? 그러니까 그냥 없어져. 그래서 나머지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더하기 얘 미분해도 똑같은 결과값이니까 앞에다가 2 붙여도 상관없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얘 미분하시면 x-1의 제곱 q'x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가 괜찮아? 그래 놓고 여기도 x-1이 있고 여기도 x-1이 있네? 맞니? 그럼 x에다 내가 1 집어넣으면 또 몇이야? 또 0이야. 그럼 1 집어넣어 볼게. 200 마이너스 400 플러스 p는 0 하면 p 나오고 집어넣으면 q 나오죠.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하는데 식이 모자라다. 그럼 양변을 미분해서 볼 수도 있다. 왜? 나머지 정리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은 좌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미분해도 같은 식인 거야. 알겠죠? 얘들아, 너네가 방정식을 맘대로 미분하면 안 돼. 방정식은 뭐야? 좌우변이 같아지는 특정 x값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특정 x값이 있는 식인데 그거를 미분하면 그 x가 유지가 될까? 모르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x 플러스 3은 4x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구하고 싶어. 얘는 방정식이야. 얘가 같아지는 x값을 지금부터 구할 거야. 그럼 x가 뭔지 나오겠지. 그럼 이 식을 내가 마음대로 미분하면 2는 4가 돼. 말이 되냐고. 안 돼. 방정식은 미분하면 안 돼. 항등식은 괜찮아. 왜? 좌우변이 같은 식이니까 미분해도 같은 식이야. 알겠죠? 그런 거요. 그래서 항등식은 미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항등식이 나머지 정리해서 나오는 거고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것도 그냥 식 써서 여기다 x 플러스 1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230번이 접선도 나오고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배워야 되는 게 접선이어서 시간 드릴 테니까 230번 한번 풀어보세요. 230번. 이거 설명하면서 뒤에 접선의 방정식까지 연달아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230번. 왜? 그래도 이건 안 풀어도 돼. 어떤 거요? 다음 주간 문제요? 빼고 풀어. 원래 안 풀었어. 잘했어.
정윤 웬일로 여기 앉았어? 아니. 한번 볼까요? 230번. 230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항함수 fx가 있고 그 fx의 x는 1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겠대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2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씁니다.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다. 나누면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해놨는데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다. 그래서 그 1차 rx를 ax 플러스 b라고 쓰겠다 는 이제 1학년 때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은 1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0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다 라는 건데 식은 한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못 풀었다 원래는. 근데 두 번째 식을 찾기 위해서 막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냥 양변을 미분해버려라.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이니까. 그럼 미분해버리면 f'x는 이거 이제 곱미분이야. 곱미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x-1, x-1 qx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너네 어떤 식의 제곱 있잖아. 제곱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하듯이 1을 앞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원래 정석적으로는 요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한번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fx의 제곱의 미분은 얘에 대한 미분은 2fx f'x라고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곱미분 때문이에요. fx 곱하기 fx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x-1이니까 미분하면 1이니까 저렇게 이거를 이해하시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x-1, x-1, qx 이렇게 세 개로 쪼개놓고 하나씩 미분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든 뭐든 간에 얘를 미분하시면 2x-1 qx 더하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얘 미분하시면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이건 곱미분 아까 앞에서는 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x-1, x-1이니까 또 1을 집어넣자. 그럼 뭐가 된다? f'1은 여기 이만큼 0, 이만큼 0이니까 a가 된다.
그럼 결국 우리는 두 개의 식을 만들어냈고 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F1이라는 건 fx에 얘 말하는 거죠.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얘는 4가 나온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봐봐. F'1이지. 그럼 얘는 1에서의 미분계수죠. 우리 첫날 했던 거. 이 단원 처음 미분계수에서 얘기했던 거. 미분계수와 같은 말이 순간변화율. 순간변화율과 같은 말이 접선의 기울기. F'1은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이 뭐야? 1,4가 쭉 가서 마이너스 1,0을 지나죠? 즉 마이너스 1,0과 1,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구해보시면 2분의 4, 즉 2가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위아래 연립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보면서 내가 뒤에 가서 어차피 한 번 더 얘기할 거긴 한데 여기 지금 x-1의 제곱이 있잖아. 이 뒤에 건 그냥 보지 맙시다. 어차피 문제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여기 제곱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x-1의 제곱이 있다는 건 1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몇 개야? 2개요, 2개? x-1의 제곱이니까 2개가 있단 소리야? 근데 얘 봐봐.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거든? 우리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지. 맞죠? 미분하면 차수가 줄어요. 그럼 얘를 내가 요 식 전체를 x-1로 묶으면 2qx 플러스 x-1의 q'x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얘를 그냥 뭔진 모르겠어. 얘가 뭔진 모르겠어. 그치만 뭐는 x-1은 몇 개는? 한 개는 살아있는 거야. 왜? 원래 2개 있었거든? 그러니까 미분하니까 한 개만 남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하냐면 뒤에 가서 이런 게 나와. F1이 0이고 F'1도 0이야. 원래 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야. 그 말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야. 맞죠? 우리 맨날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어떤 fx라는 함수에다 1 넣었을 때 0이야? 아, 그럼 그 함수 fx는 x-1을 인수로 갖겠네. 그래야 1 넣어야 0이니까. 근데 미분해서 1 넣어도 0이래. 그럼 몇 개 있는 소리야? 최소한 2개는 있단 소리야. 인수가. 그래야 미분해도 얘가 살아남거든. 알겠죠? 뒤에 가서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요건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예시가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리면 얘가 지금 2개 있었죠? 그럼 미분해도 하나는 남아. 3개 있었으면 2개가 남아. 4개 있었으면 3개가 남아요, 인수가. 알겠죠? 근데 만약에 1개만 있었어? 그럼 미분하면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 원래 함수에 1을 넣었는데 0이고 미분해도 0이다. 그러면 최소한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예시가 나온 김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도함수의 활용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예요. 너네 1학년 때 자꾸 1학년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1학년 때 뭘 배우냐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배워. 기억나니? 우리 1학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 배우거든?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막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구하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우리가 그때는 이제 지금 사실 1학년 애들이 원의 방정식 배우고 있거든.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럼 막 이런 식으로 배워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가지고 막 경우를 나눠서 풀어. 그리고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막 이렇게 푼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나오든 어떤 점이 나오든 문제가 어떤 조건이든 다 상관없이 한 가지로 다 풀 수 있어. 그냥 미분으로 다 풀 수 있어. 왜 그러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 계수는 뭐와 같을 것이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거거든? 맞죠? 근데 우리 접선은 여기서 말하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접선은 결국 직선의 일종이야. 직선의 일부야. 맞죠? 직선은 뭐와 뭐만 알면 돼?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기울기를 뭐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미분계수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뭔 느낌인지 이해하세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보자. 우리 fx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2차 함수죠. 1학년 때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자고. 1학년 때 배웠던 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어떻게 배웠냐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x는 1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어떤 입차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축이 이제 마이너스 2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여기 어딘가 1이 있을 거야. 여기서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그럼 1학년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돌아. 그럼 x가 1이니까 이 점을 구해보면 1면 1, 4, 마이너스 1이니까 4일 거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뭔진 모르지만 1,4를 지난다는 소리니까 y는 기울기 m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라고 적고 그럼 얘를 전개하면 mx-m 플러스 4고 그런데 이 직선과 이 이차 함수가 접하니까 갖다 놓고 판별시 d는 0이다 이렇게 풀었어. 되게 지정을 하고 복잡하게 풀었어요. 근데 이젠 이걸 안다고. 이게 뭐야? 1에서 접하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곧 미분계수와 같은 말이라고. 그럼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4죠. 1 넣으면 몇이야? 6이지. m에다가 6 집어넣으시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고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아니까 기울기를 미분해서 대입하면 나온다고. 아,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뭐다? fx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 접하는 그 접점을 집어넣으시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할 건데 기울기는 예를 들어서 그 한 점이 그 접점이 a,fa래. x를 미지수로 놓으면 y는 그냥 그때 함수값이니까 a,fa라고 두면 그때의 기울기는 뭐일 것이다? a에서의 미분계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y는 기울기에 얘를 지나야 되니까 x에서 x좌표를 빼고 y좌표를 더해주시면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놓습니다. 어딨니? 여기 있네. 이렇게 막 써놔. F에 막 넘기면 똑같은 식이 돼요. 외우지 말라고요. 접선은 그냥 직선으로 보시라고. 직선으로 보면 돼. 직선은 뭐와 뭐만 알면 돼.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돼. 그 한 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부르고 이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 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이름만 바뀐 거야. 알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접선의 방정식에서 한 점은 접점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는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접선의 방정식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함수가 나오든. 우리가 뒤에 가서 2차도 배우고 3차도 배우고 4차도 배워. 몇 차가 나오든 풀이 방법은 똑같아. 근데 3차가 되고 4차가 되다 보면 미분계수가 이제 복잡해질 뿐, 식 자체가 복잡해질 뿐, 그냥 풀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풀이 과정은 똑같아요. 이제 이런 거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2인 거 그리면 이거밖에 없잖아. 맞죠? 기울기가 2인 접선 찾으면 얘밖에 없잖아.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기울기가 2인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개로 늘어나는 것 뿐이야.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럼 기울기가 2인 게 이렇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개수만 달라지는 거지.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풀이 어떻게 푸는지는 아마 다음 시간 정도는 돼야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일단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막 경우에 따라서 나눠놨는데 그냥 앞서 얘기했던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뭐다? 기울기와 한 점. 근데 그 기울기는 미분계수, 한 점은 접점.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아, 그래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과 그때의 미분계수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그때에 따라서 미분계수를 줄 때가 있을 거고
접점을 줄 때가 있을 거고 둘 다 안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이 나뉩니다. 근데 그걸 나눠서 보지 마시라고요, 이제는. 알겠죠? 한 가지 방법으로 다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볼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특강을 시작을 했잖아. 근데 이제 너네는 이제 2학년이니까 사실 2학년이라고 막 그렇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오늘 낮에 이제 1학년 애들을 특강을 했는데 오늘 낮에 1학년 애들 했는데 그 1학년 애들 중에 겨울에 없었던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특강이 처음인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첫날인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아침부터 와서 그런가 첫날인데 너무 힘들어해. 첫날인데 그래갖고 무튼 뭐 놀고 싶대 막. 방학인데 쉬고 싶다는 거야. 방학인데 학원을 막 더 많이 온대. 당연한 소리 아니야. 학교를 안 가니까 학원 더 가야지. 그래서 무튼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제 너가 고등학생이지 않냐. 고등학생은 이제 항상 이제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의 뜻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미성년자니까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너가 학교를 안 간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학교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냐. 그러면 네 망나니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가 나온 거야. 걔네들 1학년이니까 1학년 애들은 고교학점제잖아 지금. 너는 아니지만. 고교학점제잖아.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수업만 듣게 하자라는 게 고교학점제의 그거거든? 취지거든? 사실상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교육에서 고등학생이. 왜냐면 내가 이걸 듣고 싶어. 근데 전교생에 나만 듣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10명이 신청하면 개강을 해주겠대. 그럼 내 친구 10명을 모아서 수영 수업을 듣는다 쳐봐. 수영 어떻게 배울 건데? 수영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야. 그럼 다 같이 10명이서 모여서 수영장을 가? 수업 중간에? 어디 수영장 갈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그 돈은. 그럼 나는 수영을 배우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내가 수영장 가려고 필요한 돈을 수영을 안 배우는 애도 같이 내야 되거든? 왜냐면 n등분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전체 들어간 돈을 n등분 해가지고 너네 한 학기에 얼마씩 내지 않니? 고등학생도 요즘 안 내나? 안 내? 나 때만 냈구나. 아무튼 바뀌었나 보네 또. 아무튼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돈 다 어떡할 거야?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이제 현실상 불가능한 건 일단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건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학점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대학교는 달라. 대학교는 실제로 볼링 수업을 듣잖아? 그럼 볼링을 치러 가.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볼링 수업을 하는 교수님이 체대 교수님이 오세요. 뭐 볼링 선수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체대 교수님인데 볼링은 진짜 잘 친다던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채용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마다 그런 게 좀 있는데 내가 이제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골프 수업이 있었어. 그럼 실제로 다 같이 골프장을 가. 근데 그게 학기 중엔 갈 수 없잖아. 학기 중엔 갈 수 없으니까 방학 때 가. 방학 때 일주일 동안 다 같이 그냥 골프장을 가. 그 수업을 신청할 때 다 같이. 돈은 각자 내고. 당연히 이제. 대학교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돈은 각자 내고. 그런 거야. 아니면 그런 데도 있어. 겨울에는 교양 수업으로 스키 수업을 열려. 그럼 다 같이 2박 3일로 스키를 타러 가.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그때가 이제 제일 널널할 때니까. 그럼 그때는 합법적으로 난 수업에 빠질 수 있어. 교양 수업 때문에 2박 3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식인 거거든. 실제로 있어, 다. 학교별로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내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는 골프 수업이 있었고 1학기 때는? 2학기 때는 스키 수업이 있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 나는 스포츠를 싫어하니까.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나는 그거 했어. 교양 수업 중에. 지금 생각하면 다른 걸 할까도 했는데 그 보드게임이 있었어. 근데 그 보드게임이 그냥 한 학기 내내 보드게임을 그냥 즐기는 거야. 실제로 교수님이 그냥 보드게임을 여러 개를 들고 와. 그래서 진짜 수업처럼 그 보드게임에 대해서 막 룰 설명을 앞에 장황하게 막 PPT까지 띄워가지고 막 룰 설명을 해. 그러고 한 2시간 동안 다 같이 그 보드게임을 해. 조를 나눠서.
중간고사까지 그렇게 해. 그 다음 중간에서 기말 사이에는 본인이 직접 조를 나눠가지고 조별끼리 보드게임을 새로 만드는 거야. 그게 기말 과제야. 수업은 아예 안 해. 수업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조별끼리 해가지고 그 이제 중간에서 기말까지 8주거든? 총 16주니까 8주야. 그럼 8주 안에 우리 새로운 보드게임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 그게 기말 과제야. 그리고 그걸 채점도 안 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말고사 그 시즌에 공모전이 있어. 보드게임 관련 공모전이 있어. 그러면 조별로 그걸 해가지고 공모전에 내. 그래서 공모전에서 장려상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A뿔. 못 받으면 B. 해서 끝이야. 교양 수업이니까 C를 안 줘도 되거든? C나, 제출하지 못하면 C나 F만 이렇게 줘. 근데 그게 아니라 내기만 하면 B. 근데 공모전에 장려상이라도 받으면 A뿔. 이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장려상을 받았거든, 내가 그때. 좀 공모전. 근데 장려상도 100만 원 줘. 4명이서 하는데 100만 원 받아. 그럼 이제 25만 원씩 나눠 갖는 거야. 사실은 이제 거기서 세금 떼가지고 이제 한 10%인가 20%인가 빠지긴 하는데. 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래서 대학교는 좀 달라. 근데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된 거야. 1학년 애들한테. 그래서 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너네도 이제 방학 때 특강하기 싫지. 너네도 뭐 1년 해봤다고 뭐 적응이 안 돼요. 나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방학 특강 적응이 안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수업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무튼. 힘들 텐데. 우리 어차피 여름은 3주밖에 안 되잖아. 3주요. 8월 첫째 주까지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8월, 너네한테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8월 15일 날 쉬어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서 쉬어요. 금요일이에요. 근데 그 뒤로 토, 일도 수업이 없어. 학원 방학이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토일에 안 하잖아. 그래서 금요일만 쉬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수학이. 8월 15일만. 근데 혹시나 이제 과학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16, 17을 안 할 거야. 과학 수업을 아마. 그래서 이제 미리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너무 막 소문을 퍼뜨리지 마시고. 아마 아직 원장님이 얘기를 안 하신 거 보면 아직 소문이 퍼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철상가는 상관없잖아. 원장님 안 오시는데. 내 마음이지. 아무튼 장난이고. 아무튼 그런 거니까 아마 16, 17일도 없을 거예요. 과학 수업이. 그때가 이제 학원 방학이라서. 아무튼 그런 건데. 좀만 힘내서 합시다. 8월 첫 주까지 딱 하고 두 번째 주에는 금요일 없으니까. 근데 특강 몇 시에요? 내일은 1시부터 4시야. 내가 카톡으로 다 보냈잖아. 내일은 1시부터 4시인데 원래는 10시부터 1시야. 근데 내일은 광북고가 방학식을 하는 날이라 아직 방학을 안 해서 내일만 좀 뒤로 밀어서 하는 거고 원래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10시부터 1시야. 왜냐면 목요일 날 생명특강이 뒤에 있어. 생명특강인가 화학특강인가? 생명특강이 뒤에 있어. 그래서 그거랑 안 겹치게 하려고 앞으로 당겼거든. 그래서 10시부터 1시 원래는. 알겠죠? 목요일부터는. 근데 내가 그거를 얘기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수요일 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거고 일단 내일은 1시까지 오셔야 돼요. 내일은 1시까지. 알겠지? 아무튼 그래서 좀 통제하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얼른 대학교를 가세요. 1년 더 하지 마시고 1년 더 하면 더 빡빡한 통제 안에서 1년 더 있어야 돼. 재수해야 되잖아. 더 빡빡하잖아. 고등학교보다. 그런 거니까 맞춰서 대학을 가시면 충분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제 나중에 또 내 대학생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나는 대학생활을 굉장히 자유롭게 했거든. 굉장히 자유롭게 해서 학교에서 날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 또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1번에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아무튼 y는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쟤와 평행하다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은 미분계수와 접점만 알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얘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점을 준 거죠. 맞죠? 접점을 준 거야. 그러니까 접점을 줬고 그 접선이 얘와 평행하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a라는 거야. 근데 걔와 평행하다라는 건 그 기울기도 마이너스 a라는 소리겠죠? 근데 그게 뭐와 같을 거다? 미분계수와 같을 거다. y 값은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볼 때 여기 f'-1이라고 적으면 안 돼. y 값은 넣는 게 아니야. 항상 도함수는 f'x예요. 여기다가는 x좌표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같을 것이다. 그래서 미분에서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a다 하시면 끝이에요. 쉽죠? 지웅아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이게 뭐라고? 누가 봐도 미분계수식. 누가 봐도 미분계수식. 그럼 얘는 2이니까 F'2로 수렴. 근데 H분의 3H니까 앞에 개수가 3. 따라왔니? 그러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 F'2만 구하면 되는데 뭐라고 나와있니? 2,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얘가 F'이다 라는 소리죠. 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끝이요. 얘가 F'이라는 소리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1번인데 281번을 보고 갈 건데요. 지금 281번이 사실 3차 함수고 3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3차 함수 그래프를 안 배웠잖아.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평균값 정리해서 끊길 거야. 중간고사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평균값 정리해서 잘리고요.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학교들은 보통 이제 극대극소나 뒤에서 나오는 극대극소나 이제 극대극소쯤에서 잘리게 될 거예요. 극대극소쯤에서.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시험 범위에 웬만하면 안 들어갑니다. 극대극소 다음이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거든. 웬만하면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얘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걸 활용해서 푸는 건데 얘는 3차 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사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차피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같이 볼게요.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이런 건가 봐.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fx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의 점 a, f에서의 기울기가 양의 값인 접선을 쭉 그었고 3,0에서의 접선을 쭉 그었고 그 다음에 수선을 그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얘가 a, fa라는 애고 거기서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점을 a라고 할 거고 이 점을 이제 c라고 할 거고 마찬가지로 3,0이라는 b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고요. c에서 수선을 내린 걸 d라고 하겠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몇 대 몇이다? 3대 2다. a 대 d, AD 대 db가 3대 1이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정해 볼게. 3t고 얘를 t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괜찮아?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 있니? 점의 좌표가 그냥 나와 있죠. 거기에서의 뭐래? 접선이래.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이 C라는 게 뭔지 궁금하잖아. 근데 이 C라는 건 얘와 얘의 교점이잖아. 맞죠?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 각각 직선의 방정식 찾아놓고 연립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이 직선은 뭘 알아? 접점을 알아. 맞나요? 접점을 알아. 그럼 뭐만 알면 돼? 미분계수만 알면 돼. 미분계수와 접점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미분계수만 알면 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합니다.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고 저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f'3은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4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6에 3,0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8이 된다. 가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볼게요. 얘 볼게요. 얘는 a, fa라는 접점에서의 접선이지. 그러니까 접점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그때 미분계수는 f'a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y는 기울기는 f'a일 거고 점이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겠죠. 맞지?
그래 놓고 저식을 대입해 볼게.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8a에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f 프라임 a니까 저기다 a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 세제곱에 플러스 4a 제곱에 마이너스 3a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저 c라는 점은 얘와 얘 교점일 거니까 같다라고 놓고 x값 구할래? 그냥 보기만 해도 싫지 않아? 보기만 해도 싫잖아. 그럼 어떻게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풀까? 여기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얘들아 AD 대 DB가 3대 1이라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풀면 갖다가 놓고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맞아? 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 아니야? 그 다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되게 착하다. 나는 이런 문제 보면 맨날 속으로 욕하거든. 아무튼 그럼 저 3대 1을 어떻게 풀까? 그럼 저걸 활용해야 되는데 저게 핵심인데 뭐냐면 AD의 길이가 A와 C를 연결한 이 선분의 X 증가량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이제 수선을 내린 거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야. 맞니? DB가 사실상 BC를 연결한 A의 X 증가량이에요. 맞나요? 또는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에요. 근데 뭘 알아?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요.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6이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마이너스 6이란 소리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야? 6이다, 6이다. 근데 X 증가량 우리 뭐라고 뒀다고? T라고 뒀다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된다? 6T가 되겠죠. 그러면 3T분의 6T 몇이야? 2지. 이 기울기가 2란 소리예요. 얘가 2란 소리예요. 그럼 A값 나오죠.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거. 어떤 직선이 있어. 그리고 그 두 직선 사이, 어떤 직선이 있어. 그 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이 존재해. 어떤 두 점이 존재해. 여태까지는 그 두 점이 있고 그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그리라고 했거든. 이젠 그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위에 두 점이 있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 말은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순간 길이 B가 완성이 돼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죠? 1대 6입니다. 근데 봤더니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란 소리예요. 미분계수가 2란 소리예요. F'A가 2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A값 나오죠. A값 나오죠. 이런 식으로 봐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얘가 2007년 문제인데 되게 오래됐죠. 너네가 몇 년생이야? 너네보다 나이가 많죠. 너네보다 나이가 많은데 얘가 정말 학교 시험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 정도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우리가 일주일에 5번 오게 될 거예요. 일주일에 5번 오는데 평소처럼 진도를 나가면 너네 다 죽어요. 평소처럼 진도를 나가면 다 죽어서 평소보다 이제 천천히 나갈 거예요.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아니면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 딴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할 거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오늘도 많이 안 했잖아. 그냥 평소에 수업하던 거 이어서 특강 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걸 해줄까? 그럼 더 많아지는데?
일단은 2번인데 몇 번까지 있니 이게? 어우 되게 많네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 끝내는 건 다음에 하고 2번 봅시다. 2번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근데 fx는 너네 직선이 수직한다 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곡선 있고 fx가 있고 그 위에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니까 0,f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0이겠죠.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1이겠죠. 둘이 수직이라는 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하면 그냥 A값 나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푸시면 돼요. 얘를 막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 가지고 원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불러. 법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막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3번 같은 것도 0,0에서의 접선과 3,0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0 넣고 미분해서 3 넣은 다음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다음에 A값 나와요. 똑같은 문제니까 보시면 되고 284번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 f 안에 n분의 1 있죠? 그 뭐 하면 돼? n분의 1은 0으로 갈 거니까 n분의 1은 h로 치환해서 푼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가는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다 못 끝낼 거면 천천히 나갑시다. 마프기에서 3번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는 건 우린 뭐만 구하면 된다? 미분, 개수만 구하면 된다. 왜?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 근데 한 점인 접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래. 그럼 우리 뭐를 구한다? 일단 1차적으로 f'1을 구하겠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겠다. 그럼 얘를 일단 미분해보시면 y'은 3x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 그 상태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3-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1을 지나는구나. 그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구나. 해서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끝나요. 그 다음에 2번에 곡선 위에 1,1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래. 그러니까 한 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만 알면 돼. 근데 우린 이 접선이 이미 뭐라는 걸 알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죠? 그럼 나머지 기울기가 몇이겠어? 3분의 1이겠죠?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y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좀 말라고. 법선의 방정식은 얘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하러 외워? 어차피 많이도 안 나오는 거. 법선의 방정식 죄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거기에 수직한 직선은 3분의 1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